한가위를 맞아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 소속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을 이번 연휴의 최대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한가위 민심을 좌우할 쟁점들을 알아봅니다.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서울 조계사 등 주요 사찰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고향에 가지 못한 이들 등을 위해 추석 합동 차례를 올릴 예정입니다. 닷새간의 한가위 황금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한가위 기간 동안 안전하고 평등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실천 캠페인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불교계 호스피스 전문기관인 동국대 정신행 완화 의료센터가 말기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곳이 포함돼 우리 불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세계유산으로서의 문화적 가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밥상머리 민심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전국 주도권 다툼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 소속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을 이번 연휴 최대 쟁점으로 꼽았는데요. 다만 올해 귀성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연휴 직후 국정감사를 통한 정책 경쟁에 나선 모습도 포착됩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첫 언택트 명절을 맞은 정치권. 연례 행사였던 당 지도부의 기차역 귀성 인사도 지역구 민심 웃기도 어려워졌지만 밥상머리 주도권을 둘러싼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높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책임론의 향배는 전국 최대 변수이자 명절 밥상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 의원들이 꼽은 최대 쟁점 역시 한반도 문제였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이게 대응을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정부한테 힘을 모아줘서 우리 협상력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이런 정치, 안보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모으고. 대한민국 국민, 그중에도 공무를 수행 중인 국민이 처참하게 사살되고 소해되고 그것을 국방부 당국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8시간 동안 아무 조치나 언급도 하지 않은 이게 어떻게 정쟁의 대상입니까? 불기소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유가 특혜 의혹 역시 추석 밥상 위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여건발 악재가 거듭된 상황에서 야권은 1인 시위 등 총력 공세로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이동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지만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흩어진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1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언택트 추석 연휴 기간에 전문 분야 정책을 가다듬고 내실을 기해 진검승부를 벌인다는 전략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175명, 국회 정각회에서도 구성원 절반에 이르는 각계의 전문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경향은 더 두드러집니다. 정말 플랫폼, 프리랜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또 우리 피해를 입은 농민들,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 중에 돌봄 영역에 종사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된 대접이나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이번 국감에서 현장감 넘치게 좀 담아보고자 합니다. 또 이제 무조건 질타할 게 아니라 또 이제 과학기술 분야가 너무 우리 민생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서 너무 과학기술 분야를 국회에서 너무 이렇게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제가 열심히. 국회가 민생의 어려움 속에 4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듯 국민들은 여야의 생산적인 정책 경쟁과 협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명절 풍경, 민생의 시름을 덜기 위해 달라진 정치권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주요 사찰들이 고향에 가지 못한 이들 등을 위한 추석 합동 차례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조계사는 오늘부터 가정의 건강 등을 발언하는 한가위 3일 기도를 올리고 추석 당일인 내일은 아침 8시와 오전 11시, 오후 1시에 합동 달해제를 봉행합니다. 강남 봉은사는 내일 아침 8시와 오전 10시, 오후 2시에 합동 차례를 올리고 각 전각별로 단독 차례도 올릴 예정이며 최초의 조선왕실 원찰인 도남동 흥천사는 내일 새벽 5시 30분과 아침 8시, 오전 10시, 오후 2시 등 4차례 추석 합동 차례를 올립니다. 닷새간의 한가위 황금 연휴가 시작됐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고향 방문을 미룬 채 집에 머무르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한가위 기간 동안 안전하고 평등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실천 캠페인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추석 한가위 연휴의 최고 선물로 멀리서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망운 지정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한가위에 고향의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닷새간의 연휴 내내 서울에 머무르겠다는 시민도 10명 가운데 8명에 가까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 할머니네 댁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가족끼리 그냥 소소하게 전 부쳐 먹고 아마 그렇게 그냥 지낼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가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그냥 가족들끼리 그냥 조용하게 집에만 있으려고.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이동 자제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평등한 명절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하고 평등한 한가위 보내세요 캠페인을 다음 달 9일까지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음식 준비, 설거지, 청소 등 명절 가사 노동을 성역할 구분 없이 좀 서로 함께하는 성평등한 명절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간섭을 서로 간에 좀 삼가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언어 문화, 대화법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가부는 캠페인에 이어 이를 보다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도 기획했습니다. 우리집 영상 대면, 추석 풍경 온라인 겨루기와 가족에게 안부 전하는 댓글 달기, 가족 간 가사와 돌봄 노동을 평등하게 분담하는 영상 공유 이벤트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평등한 가족 호칭 사용과 구분 없는 성 역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하기 위해 가족 평등송을 랩으로 제작해 공유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송편 만들기와 비대면 민속놀이 체험 등 가족 간의 정을 비대면으로 나누는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지만 민족 최대의 방역 시험대에 오른 올해 추석 한가위. 비대면 시대에 처음으로 만든 명절에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도 함께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명절이 되면 누군가가 더 그립고 외로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더구나 생애 마지막으로 맞는 명절이라면 더욱 절실한 의미로 다가올 텐데요. 불교계 호스피스 전문기관인 동국대 정심행 완화의료센터가 말기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동국대 일산병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삶의 남은 시간을 보내는 곳. 휴게실 한켠에 점심으로 맛깔스런 한식이 차려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잠시나마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료진들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드시고 기운 냅시다. 네, 고마워요.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 앉아 명절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또 환자는 먹지 못하는데 가족만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안해 하시는 마음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나마 여기서 좀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이런 자리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 문을 연 정심행 완화의료센터에서 임종을 맞이한 환자는 지금까지 100명이 넘습니다. 시한부 환자이다 보니 입소하면 일주일을 못 넘기는 경우가 절반 정도입니다. 가족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상실감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 그걸 또 봐야 되는 가족으로서의 위기감, 상실감, 본인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오죽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호스피스 활동은 명절에도 쉬지 않습니다. 가족이 못다한 빈 마음을 채워주는 일은 스님의 몫입니다. 이렇게 일어나 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내시고 기도 아까 말씀드리고 스님의 한마디가 큰 일로가 되고 환자들의 긍정적인 목소리를 들으면 고된 업무도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저하고 팀원이 이 분 환자들에게 갖는 마지막 사회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가능한 한 밝고 보람 있게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함께 지내며 감정을 나누는 사회적 정서적 가족이 있어 누군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추석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서울 구룡사 주지이자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인 각성 스님이 원적에 든 가운데 조계종 전현직 총무원장 스님이 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습니다. 구룡사는 원행 스님과 자승 스님 등 조계종 전현직 총무원장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 중앙승가대 전 총장 종범 스님, 그리고 40여 명의 중앙종회 의원들이 경내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 박성중, 박진 국회의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선재 BBS 불교방송사장 등 각계 사보대중들도 그제와 어제 분향소를 찾아 스님의 입적을 애도했습니다. 각성 스님의 연결식은 다음 달 2일 오전 6시 30분 서울 구룡사에서 봉행되고 같은 날 오후 2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답의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에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곳이 포함돼 우리 불교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세계유산으로서의 문화적 가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알리는 역할이 기대됩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청의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세계유산을 국민과 함께 누리고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세계유산 지정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한 가치를 능동적으로 만들자는 시도입니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은 저희가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세계기록유산과 같이 국민과 함께 누리고 국가대표 문화상품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첫 해인 올해 13건이 추진된 데 이어 내년에는 23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7곳은 물론 수원 화성과 고인돌 등 세계유산 20곳과 조선통신사 기록물 등 세계기록유산 3건이 포함됐습니다. 보훈법주사와 공주마곡사, 서남사, 대흥사, 봉정사와 부석사, 그리고 양산 통도사까지. 특히 세계유산 산사 7곳은 7가지 무지개 빛깔처럼 각기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눈길을 끕니다. 법주사의 산지승원 4차 산업이나 생태기행과 사찰체험, 산사음악회와 토크 콘서트 등 1700년 사찰마다 고유의 전통문화를 다채롭게 담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해 AR로 사찰체험을 하도록 한 빅게임 통도사나 해시태그 부석사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도 눈길을 끕니다. 특히 내년에는 증강 형식을 이용한 통도사 체험 프로그램, 빅게임 통도사라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다양한 비대면이라든지 예약제를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국의 산사 등 유구한 역사와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소중한 인류유산.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전례 없이 고난과 위기를 맞은 현대인들에게 잠시의 휴식과 위로, 용기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경남 산청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3층 석탑이 조성됐습니다.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국보 제105호 산청 범학리 3층 석탑을 복제한 건데요. 7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국보,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 동의보감촌 내 한의학박물관 앞입니다. 이곳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인 산청 범학리 3층 석탑을 본뜬 탑이 조성됐습니다. 1년여 기간 동안 전문가의 고정을 거친 이 3층 석탑은 원형대로의 조성을 위해 범학리 마을에 섬장암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탑의 상륜부는 전국의 국보급 석탑을 분석해 추가로 복원시켰습니다. 조성 과정에서도 수많은 분들의 성원과 기대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했듯이 산청 국민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자긍심을 주는 대작불사이며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산청의 우수한 문화유산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이번 3층 석탑 조성은 산청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의 유출 위기를 넘겼지만 경북군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타지 생활했던 범학리 3층 석탑. 77년 만에 인근 진주까지 내려왔지만 고향에 두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국보라서 국립박물관 격내에 있어야 제대로 관리가 되고 보존이 된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똑같은 산청에다가 복제하겠다. 그러니까 산청 동의보감촌 내 범학리 3층 석탑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랑으로 산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소중한 문화재를 알리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됩니다. 전통의학 엑스포도 하고 약초축제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가 꼭 그런 한의학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게 된 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산청에 이렇게 훌륭한 탑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게 또 이제 깊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국보인 산청 범학리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9세기 조성된 탑으로 기단부는 구부 중상을, 탑신부는 사면 보살상이 조각되어 있는 수려한 탑입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교 전통의식 수륙대제가 남도의 천년고찰에서 펼쳐졌습니다. 국내 3대 수륙대제로 꼽히는 강진 무의사 수륙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발언한 현장,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평소와 징소리가 어우러진 범패와 스님들의 구슬픈 독경소리가 강진 월출산 골짜기를 휘감듯이 울려 퍼집니다. 수륙대제 불단은 바다와 육지를 떠도는 영가들의 이름으로 빼곡히 채워졌고, 이내 영가를 도량으로 맞이하는 시련과 번뇌를 식혀주는 관욕의식, 상단불공이 이어집니다. 초가 어렛살이 완연한 가운데 제3회 강진월출산 무의사 수륙대제가 극락보전 앞마당 특설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잘 원만히 회양되어서 다 같이 이도 등락하고 왕생 등락할 수 있는 영가님들처럼 모두가 행복하고 지혜로운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백년사 주지 보각스님은 중생들이 마음으로 짓는 선악의 소산인 공업의 의미를 강조하며 수륙제를 통해 모든 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죽고 살고 모든 마음들이 다 평안해서 우리가 공업의 마음으로 어려움도 이겨내고 모든 사람이 생명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되새기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바로 수륙제를 지내고. 남도의 천년고찰 강진 무의사 수륙제는 세종대왕 당시 조선 건국 과정에서 희생된 고려 왕조와 충신들의 넋을 이루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무의사 수륙제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서울 진관사, 동해 사마사 수륙대제와 더불어 조선시대 3대 수륙대제로 꼽힐 정도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왔습니다. 수륙대제를 위해 지어진 극락보전과 아미타 3존도, 괴불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근거로 꼽히지만 아직까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이사는 앞으로 수륙대제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강진구는 물론 문화재위원들과 뜻을 모아나갈 방침입니다. 강진 무이사가 지금 늦었지만 다른 데보다도 유형과 무형을 확실히 완벽하게 갖춘 수륙대제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무이사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불교계와 또 우리 강진군청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저도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3대 수륙대제로 인정받을 만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온 무이사 수륙대제. 수륙제 참석자들은 국가적 재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무이사 수륙대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한데 모아 나갈 것을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되고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버스터미널과 주요 지하철 역사에 집중 방역이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추석 당일인 10월 1일과 다음 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을 새벽 2시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내일과 10월 4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통 연희와 음악축제를 열고 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황해도굿의 명무 김정숙 만신의 천신국과 북청 사자노름 보존회 길놀이 사자놀이가 펼쳐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20년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창작 디딤돌을 통해 예술인 7,725명에게 총 232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지원 규모는 15,260명, 4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중 가장 풍요로운 시기 한가위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지만 주위에 고마운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전통만은 변함없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